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자 봅시다. 사실 쌤이 봤을 때 아현이나 지훈이랑 뭐 아, 그래도 아현이가 좀 낫다. 자 봅시다. 근데 우리 확통 오늘 수업 한 번 더 두 번 하면 끝나거든. 쌤이 최대한 마무리를 할 거긴 한데 아마 살짝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주제가 남는 건 아니고 이제 아마 마무리 그 문제풀이나 이런 것도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보내는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 내가 수업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쨌든 토요일이잖아, 맞지?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학원까지 와서 수업을 듣는데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일단 합시다, 알았지? 남은 두 번 열심히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확률을 배웠단 말이야. 조건부 확률을 배웠어. 다시 우리가 확률을 그냥 원래 확률은 뭐였어? 그냥 경우의수분의 경우수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얘기야. 물론 문제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 경우의수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보면 되거든. 그렇잖아, 맞지? 경우의수 구하기 어려운 건 이미 다 경험을 해봤을 거야.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다만 이제 그 확률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의 확률을 배우는데, 요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었거든. 은 공간의 축소. 그래서 표본과는 그냥 말이 거창한 거지 실제로는 전체 사건이라고 해도 괜찮아. 전체 사건이라고 해도 괜찮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사건을 줄여서 보겠다는 얘기야. 그때 어떻게 하겠었지? 내가 주사를 던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홀수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때 그 수가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런 걸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가 조금 진행되고 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지.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혹시 너희는 못 들어봤을 건데 오제이 심슨이라는 엄청 유명한 그 미국 스포츠 선수가 있었어. 근데 이 선수가 아내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았어. 근데 이때 변호사가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지고 변호인단을 다 설득해버렸어. 미국은 배심원죄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재판을 이겨버렸네. 그래서 무죄 판결했어. 실제로 죽인 게 맞지? 근데 정황 증거가 상식이 있으면 그냥 검색해보면 나와. 상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왼손잡이가 몇 명 있는데 그 범인이 왼손잡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이 사람을 범인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밖에 없거든.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확률로 엄청 이제 변호사가 약간 언어의 마술사가 막 다 해가지고 변호사 다 그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워낙 인기가 많았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근데 그 캐나다가 미국이랑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였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설득당해버렸어. 그러니 그때가 아마 이거 관련된 연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진 시기로 알고 있어.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 이제 어떤 수학적 사실 지식이 부족해서 이제 호도된 잘못 이렇게 속인 사건이라서 꽤 유명해. 검색하면 오제이 심슨한 바로 그냥 쌤은 거기서 왔어. 나무 위키에서. 그냥 사건이 그냥 그걸로 있어. 주제로 있습니다. 아예. 그것도 엄청 길어. 그러니까 큰 일이야. 엄청 큰 일. 엄청. 여튼 그건 그래서 다 치고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하고 나서 뭐 했냐면 확률 이거 일단 개념을 써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율을 썼었지. P, B가 A 이렇게 쓰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었어. 그리고 PA분의 사실 쌤 생각에는 아현이도 복습을 1도 안 하고 왔을 것 같아서 1은 했나? 네? 1은 복습 1은 했어? 문제 진짜 한 3문제는 오, 근데 아니 착하다 솔직하긴 해서. 수현이는 3문제 풀었어. 아니보다 많이 풀었어. 적게 풀었어. 아하하하. 자, 어쨌든 봅시다.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배운 얘기가 확률의 곱셈 연이야. 곱셈 연. 이건 뭐냐면 곱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원래 이제 우리가 PA 곱하기
by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사건 A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즉 A가 선행 사건이고 B가 후행 사건인 경우에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비를 뽑을 때 A가 뽑고 B가 뽑고 이런 얘기 할 때 A가 뽑아야 B가 당첨되는 말도 할 거 아니야. A가 안 뽑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B가 당첨되는 확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A가 당첨되고 나서 B가 당첨될 확률을 곱하게 되면 그냥 보여줄게. 재미가 있어. 10개가 있다고 하자. 근데 3개가 당첨이고 7개가 꽝이야. 그러면 그때 A가 뽑고 B가 뽑을 거거든. 지훈아? 그러니까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되려면 누가 먼저 당첨돼야 돼? A가 당첨돼야 되잖아. A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일까? 한 개만 뽑을 거야. 10분의 3? 네. 너무 어렵다, 그렇지? 독하다. 자, 이제 B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일까? 9분의 2. 오, 잘했어. 네. 다시 넣지 않는다고 선생님 말을 안 했는데 알아서 잘 판단했어. 다시 넣지 않는 거 알았지? 9분의 2 이렇게. 그럼 이 9분의 2라는 게 뭐야? A가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의 B가 당첨될 확률인 거잖아. 이렇게 곱하겠다는 게 뭐라고? 확률의 곱셈 정리잖아. 괜찮니? 그리고 뭐 전체 확률의 곱셈이라든지 베이지 정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쌤 경험상 지금 정도의 수업에서는 잘 정리가 안 돼. 그냥 오케이.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았어. 잘 이해했던 것 같아 그때. 그때는 이해가 됐나? 근데 이게 내 걸로 이게 그 머릿속에 들어가려면 그다음 반드시 복습이 필요하거든. 그것도 좀 많은 복습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까지는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잘 알아도 괜찮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오늘 해야 되는 얘기가 이제 독립과 종속이라는 친구거든. 근데 여기서 일단 종속은 안 중요해. 종속은 안 중요해. 왜냐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야. 그러면 뭘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 그럼 독립이면 통과. 독립이 아니면 종속 끝. 오케이? 그러니까 독립을 알자라는 거야. 그럼 독립은 뭔데? 일단 이게 확률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일단 출발은 상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단어를 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뭔가를 했어.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백을 받을 확률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지훈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뭔가 투자를 했어. 그럼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확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의 그 희망회로 행복회로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확률이기를 원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수학적 이제 베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수학적으로 우리가 좀 합리적인 기대가 되기 위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비합리적인 혹은 뭔가 근거가 부족한 것들은 학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학적 아이디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상식이지. 상식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졌을 때 1호의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 그럼 그걸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6분의 1이라고 갖겠다라고 정하고 나서는 기준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나는 느낌상 항상 내 던지면 2 나와, 2번 나오는데 이런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출발은 뭐다? 상식이다. 독립은 뭐냐면 이런 얘기야. 어떤 두 사건이 있는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게 사건 B가 일어날 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사건 B가 일어날 게 사건 A가 일어날 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아연이가 수학 시험 치고 지훈이가 수학 시험 쳤어. 근데 아연이가 시험을 잘 치면 지훈이가 시험 못 치나? 지훈이가 시험을 잘 치면 아연이가 못 치면 아무 상관없잖아. 그럴 때 뭐라고 해? 독립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사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아연이랑 지훈이랑 이제 시험을 붙었어. 뭐냐면 농구 그 프리드로 하는 자리 알지? 몰라? 3점 농구를 그건 던지면 안 날아갈걸? 날아가나? 엄청 2점 그 농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농구 코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생긴 자리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던질 수 있는 자리 있는 거 알아? 거기는 별로 안 멀거든. 거기서 이제 던져서 넣는 사람이 점심 사기로 했어. 넣는 사람이 아니고 5번 중에 더 적게 넣는 사람이 점심 사기로 했어. 그러면 아이가 넣으면 주윤이가 아니 너무 잘 넣으면 주윤이가 멘탈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잘 못 넣지 않을까? 아니 주윤이 멘탈 세가지고 잘 넣을까? 근데 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야. 원래 이런 거는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수학이 안 맞는다고 쳐버린 거야. 왜냐면 그거에 생각하면 복잡하거든. 고등학교 레벨에서 할 얘기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연이가 성공할 확률이랑 주연이가 성공할 확률이랑 서로 동일하다고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상식의 출발이야. 오케이? 근데 이 상식이라는 말은 결국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정의를 해버려. 이렇게 써버리고. 아까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나?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납니다. 혹은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읽는 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읽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다 똑같아.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게 독립의 정의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A가 일어나든 말든 B의 일어남에 영향을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고. 그러면 영향을 받으면 독립이 아닌 거잖아, 지금. 너희들이 독립해서 나갔어. 근데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면 독립이 아닌 거지, 그건 사실. 오케이?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수학에서 어쨌든 이 수학, 특히 이 확률에서 독립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두 사건이 있을 때, 두 사건 중 한 사건의 일어남 혹은 일어나지 않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정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상식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다만 문제를 풀 때 조금 판단이 편해지는 부분은 생기겠지. 아, 이런 건 독립이야, 이런 건 독립이 아니야.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안 되긴 더 많아. 자, 일단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두 사건을 세 사건을 낼 때 사건 A는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맞아. 사건 B는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라 맞아. 그 다음에 사건 C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 맞아. 그러면 사건 ABC는 독립일까? 모르겠다. 가 정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상식적인 판단고 뭐지? 지훈이 수학 시험 성적이랑 아니 아연이 수학 시험 성적이랑 지훈이 수학 시험 성적이랑 수현이 시험 성적은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독립이야. 맞지? 지훈이가 시험 못 치고 막 수현이한테 하루 종일 못 쳤어 해가지고 수현이가 뭐 영향을 받아서 못 칠 수도 있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독립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지? 이런 거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어려운 예일까 쉬운 예일까? 엄청 간단한 예잖아, 맞지? 근데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정의가 필요한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먼저 이 두 개만 가지고 해볼게. 이 두 개만 가지고 해볼게. 지금 P, B와 A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저기 제목이 뭐라고 써놨어? 조금 넘겨 뭐라고? 평균의 축소, 그 다음 밑에 전체 사건의 축소. 그러니까 이번엔 A를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A는 1상무지. 중에 B는 누가 있어? 3무. 그러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 3분의 2야. 근데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다. 서로 어때? 다르네. 그러면 얘는 독립이 아닌 거야. 독립이 아니다가 무슨 말이고? 종속이다. 괜찮니? 근데 이번엔 A와 C를 해볼게. 이번엔 A를 전체로 보는 거야. 그럼 A 중에 C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럼 얼마야? 3분의 1이야. 근데 원래 C는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그럼 둘이 어때? 똑같아. 사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어떤 교과서는 요게 없어. 그러니까 가운데 칸이 없어. 요거랑 요거만 있어. 왜냐하면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하진 않는데 그냥 당연한 거거든. 얘랑 다 같아져. 그냥 바로 유도가 돼, 알았지?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굳이 다루지 않을 뿐이야. 중요하지 않아서.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친구야. A와 C는 무슨 관계? 독립이 되는 관계. 괜찮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지훈이 이해하고 있니? 오케이.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뭐랬지? 곱셈 정리라고 했잖아. 거기에 누가 있어? PB바이라는 친구가 있었지. 그러면 이 독립의 정의라면 독립이라면 이거랑 이거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서로
독립인 사건의 곱셈 정리라는 게 추가해요. 사건의 곱셈 정리. 그러니까 PA 곱하기 B는 A 곱 사건 B는 PA 곱하기 P by 대신에 P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뭐라면 A와 B가 독립이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다시 천천히 논리를 채울게.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면 PB를 뭐로 바꿔 써도 괜찮아? 아까 여기 써놨잖아. PB를 뭐로 고쳐 써도 괜찮아? PB 바이로 고쳐 써도 괜찮잖아, 맞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 미안, 거꾸로 말했어. 다시 A와 B가 독립이면 원래 이 식은 이미 증명한 식이야, 맞지? 이미 증명한 식이야, 지난 시간에. 근데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 대신 뭘 써도 괜찮다고? 이걸 써도 괜찮다고. 그러면 여기를 바꿔 쓰면 이 식이 성립하지. 그래서 쌤이 한 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참이다라는 걸 보인 거야. 괜찮니? 이거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인 거야. 수현이 조금 헷갈려? 아니 나 수현이 표정 봐. 어차피 헷갈리는 표정이니까 안 헷갈리는 표정이니까. 헷갈리는 그래도 그냥 할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 사실 지금 시점이 완전 겨울밤이야. 이 자식아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알았지? 지금 괜찮아. 사실 지훈이는 더 이해 안 될걸?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보여야 사실 필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원래 이거는 누구랑 같다고? 이거랑 같은 거야. 원래. 그렇잖아. 이건 이미 참임이 증명되면 그 수학적 사실이거든. 그러면 요 친구랑 같다는 얘기야. 왜? 이거랑 같으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쌤이 하나 빼먹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독립 종속을 이야기할 때는 확률이 0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 확률이 0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 너무 특수한 경우잖아. 지금 고려하지 않는 상태면 애초에 여기 조건 방정의 피해가 어디가 있어? 분모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곱셈 정리를 이야기할 때 전부 다 그 조건 확률을 베이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 0이 가는 경우는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라고 했잖아. 지금 애초에 원래 이런 거 다 이야기할 때 PA가 0이 아니다. P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친구랑 같은 상태에서 PA를 약분해도 괜찮잖아. 0이 아니면.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돼? 같다. 그럼 이게 뭐야? 정이었잖아. 그래서 이 경우도 성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서로 독립의 사건의 곱셈 정리는 독립과 무슨 관계? 필충 관계. 그럼 독립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바꿔 써도 괜찮다. 그 문제에 독립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저걸로 대입하면 돼. 괜찮니? 근데 만약 저게 성립하지 않은 걸까? 정석.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지. 우리 PA 구할 수 있니? 얘 못 구하면 호박 드려야 되는데. 아니 주사비 얼마? 2분의 1. 오케이. PB는? PAUB는? PC는? PAUC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뭘 확인하는 거야? 이거 둘이 곱한 거랑 얘랑 같니? 아니잖아, 맞지? 이거 둘이 곱한 거랑 얘랑 같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A와 B는 종속, A와 C는 독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판단의 속도가 어때? 조금 더 빠르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은 이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괜찮니? 저는 책상 아예 쪽으로 좀 더 붙여도 괜찮아. 아니 더 멀어져도 괜찮아. 아하하. 싫으면 가버려.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써놓은 얘기가 일단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얘기는 이제 그 독립의 정의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얘기는 나머지 성립한다. 이거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 이게 하나만 성립하면, 그러니까 이 등식들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나머지 등식들도 모두 성립한다는 사실을 그냥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뭐도 있냐면 이게 우리가 A와 B가 독립을 이야기할 때 B가 독립 이렇게 쓸 때 사실 어떤 단어가 추가되냐면 이런 단어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 B가 독립인 게 아니고 B 입장에서 A가 독립인 게 아니고 둘 다야. 서로 나도 독립, 너도 독립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쓴 것뿐만 아니라 뭐도 성립해야 돼? A와 B가
PA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 B가 일어나든 말든 A가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럴 때 이제 사실 독립이야. 근데 저것들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나머지가 다 성립한다는 게 사실 이제 여기 써놓은 얘기야. 물론 전부 다 써놓지 않고 그중에 일부만 하고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지훈이 이해했어? 진짜 이해한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써놨어? 서로 독립인 사건의 곱셈명이고 사실은 걔가 제일 중요해. 걔가 이제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될 거야. 그리고 쌤 봤을 때 대부분의 문제집 해설도 그렇게 돼 있어. 이걸 이용해서 보통 해설 많이 해. 자, 여튼 봅시다. 자, 거기 얘 하나가 있는데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PA가 5분의 3이래. PA가 5분의 3이래. 그 다음에 PA 곱 B가 PA 빼기 PB일 때 PB를 구하시지 않았거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PB를 X라고 잡아. 오케이? 그럼 얘는 뭐랑 같다고 했어? X 5분의 3 곱하기 X랑 같은 거지. 얘는 PA는 5분의 3이고 빼기 X니까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됐어? 1차 방정식이 됐어. 이거 풀면 답 나온 거야. 괜찮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사실 책에도 다 있는데 자, 그냥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두 번째 보면 독립과 종속의 판정인데 아까 제일 처음 뭐라고 썼지? 상식. 그 다음 뭐?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곱셈명리 쓰는데 보통 3번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놓은 얘기가 똑같은 예를 썼고 조금 다르네. 어쨌든 넘어갈게 저거는. 자,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독립과 종소에 관련된 명제들이 있거든. 이제 그걸 조금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는 기억 분석 테스트 한번 해볼까? 자, 그러고 보니까 지훈이가 약간 배반한 것 같긴 한데 이건 지훈이한테 물어야 들어갔지. 자, 여튼 배반인 거였지. 우리 확률에서. 오, 수현이 기억하고 있어. 서로 수처럼 서로 서로 수가 아니고 서로 소야. 안 겹치는 거. 그치. 그러니까 배반은 서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배반과 독립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논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약간 키가 큰 거랑 잘생긴 거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별개 아니야. 별개야. 그냥 잘생겨 보이는 거야 그걸 자식아. 뭔 상관이야? 왜 흥분하지? 자, 흥분할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범주의 이야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은 두 사건이 그 일어나는 게 서로 관련이 있냐 없냐 얘기인 거고 배반은 겹치는 게 있냐 없냐 얘기인 거야. 사실 다른 얘기야. 근데 이제 물론 겹치는 포인트가 있긴 있어. 잘생겨 키 크면 더 멋있지 이런 거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범주와 같은 얘기는 아니야. 그치? 허경환은 혹시 알아? 개그맨? 허경환. 아. 옛날에는 많이 잘생겼었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한대? 항상 서 있는데 그 남자 키가 158인가? 160인가? 뭐 그런 거 같더라고. 비슷하네. 아닌가? 그것도 좀 더 큰가? 어쨌든 많이 작아. 그래서 근데 이제 실물로 보면 정말 잘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서 있는데 앉아 있으면 다들 만족하고 이렇게 앉는데 그 정도로 잘생겼나 봐. 그래서 이제 키를 보고 갈 거면 빨리 가라. 나중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키 보고 실망할 것 같으면 빨리 가라. 이런 뜻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서 있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얼굴 자신감이 있어.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이야기 왜 갑자기 했지? 내가 키랑 얼굴이랑 이제 매치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배반은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고 독립은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A 두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 그래도 관련성이 생겨. 뭐냐면 배반이라고 봐봐.
A랑 B랑 겹치는 게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훈이랑 수현 진짜 세게 싸웠어. 진짜 세게 싸웠어. 그래서 수현 난너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지훈이가 오면 수현이가 안 오는 거야. 지훈이가 안 오면 수현이가 오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배반은 영향을 받는 거야. 무조건 종속이야. 이해했어? 실제로 다시 배반이면 두 사건 A와 B가 배반이면 독립일 것 같으면 오히려 뭐라고? 종속이죠. 이건 참인 거야. 괜찮니? 근데 종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반인 건 아니야. 종속은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렇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꼭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그건 아니야. 우리 여기 봐봐. 이거 이 친구 무슨 관계였어? 종속이었어 아니었어? 종속, 독립이 아니었잖아. 종속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3과 5 겹치잖아. 그럼 배반은 아닌 거야. 즉 종속이라고 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배반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괜찮니? 조금 어려워? 엄청 그냥 살짝 헷갈린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너희가 처음 배우자마자 이건 나를 위한 개념이야 이렇게 되는 게 더 신기하잖아. 맞지? 살짝 헷갈리면 괜찮은데 막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거도 아니면 충분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의 뭐도 참이야? 대우? 오 맞아. 오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러면 대우가 참이니까 대우는 원래 자리 바꾸고 부정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 B가 서로 이제 독립이면 이제 배반이 아니다는 참이야. 그리고 배반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독립인 건 또 아니야. 괜찮니? 어차피 이게 참이고 거짓이면 그의 대우도 당연히 참이고 거짓이겠지.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야. 배반이 반드시 종속이다. 요것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사건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여도 A여와 B도 그리고 A여와 B여도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여사건끼리 뭔가를 해도 독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증명의 대상인데 또 봅시다.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은 A 교 B가 PA 교 B가 PA 곱하기 PB가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 맞지? 독립이란 말과 이 말은 무슨 관계? 필충이야. 수학적으로 동구인어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뭐야? 얘도 독립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지 않지? 근데 어차피 이거 하나만 보이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구조거든. 그래서 하나만 보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A와 B가 독립을 보이고 싶어. 그걸 곱슬 문제를 쓸 겁니다. 근데 우리 확률의 용어가 합사건 혹은 여사건 혹은 공사건 혹은 전사건 이런 용어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원래 온 용어예요? 우리 고1 때 배웠던 집합에서 온 용어잖아, 맞지? 그래서 이 확률을 이해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집합에서의 그거 같습니다. 그렇지? 펜타그램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 B가 이렇게 있게 되면 A 교 B 여가 어디지? 한 100만 년 만에 집합보나? 이거 A 빼기 B하고 똑같잖아. 큰일 났다. 맞지?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PA에서 PA 교 B를 뺐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똑같은 거지, 똑같아. 괜찮지? 그러면 우리 PA 곱 B는 뭐랑 같아? 얘랑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PA 빼기 PA 곱하기 PB 이렇게. 그럼 PA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보죠. 그러면 1-PB가 돼. 우리 여사건의 확률에서 얘를 뭐로 고쳤을 수 있어? 이렇게 고쳤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결국 이 친구랑 같대. 이게 무슨 뜻이야? A와 B여가 독립이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여, A여와 B, A여와 B여가 모두 독립이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 얘기가 이제 40페이지에 다 적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 설명을 다 했거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쌤이 지금 한 얘기가 다 적혀 있어. 일단 교재 그래도 잠깐 볼까? 교재를 보게 되면 97페이지에 제일 위에 뭐가 적혀 있어? 97페이지 제일 위에 독립과 종속의 정의가 적혀 있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 뭐가 적혀 있어? 독립이 위한 무슨 조건? 필충. 그렇지. 필충이 서로 독립의 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해. 여기까지 괜찮아? 그다음 넘어가서 그다음에 거기 보충학습 보면 뭐가 있어? 배반 사건과 거기 98쪽 제일 밑에 봐. 98쪽 제일 밑에. 보충학습을 뭐라고 했어?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관계에 있으면 방금 설명한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거기 99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야? 아까 얘기했던 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책에는 그냥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러다 보니까 100쪽은 너희들이 풀어봐도 괜찮겠는데 100쪽 좀 풀어볼래 지금? 사실 여기서 이거라도 안 풀리면 안 풀 거. 아니야, 아예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잖아. 저거 하자. 빨리 해도 빨리 풀겠죠. 지금 모르겠어? 아니요. 이거 정의. 요 P바에는 그냥 PB랑 똑같아.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돼. 사실 조건 방문 문제가 아니라서 풀라고 한 거. 여긴 그냥 PB열을 쓰는 거잖아. 예? 예? PB열을 쓰는 거야. 그러면 뭐 써야 돼? 그냥 1/6분을 쓰는 거야. 그래서 5분, 6분 아니, 그것만 써야지. 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지금에는 뭐하고 있니? 그냥 이거 둘이 곱해서 얘랑 같으면 종속.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그냥 그게 끝인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개동 문제에서 뭐래? 독립이래 아니래? 독립. 그러면 B여 바 A는 그냥 PB여랑 같아. PB가 6분의 1이니까 PB여는 얼마? 6분의 그래. 괜찮아? 뒤에 꼬랑지 날려버리면 돼. 무슨 용기를 곱하기 해야 되지. 그 독립의 이미지는 어떤 사건들이 독립이라는 얘기는 그냥 다 곱해서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곱하기만 하면 확률이 어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구해진다가 그냥 독립의 의미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문제 풀어봅시다. 처음 6번은 사실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쌤이 얘를 둔 문제랑 똑같은 거라서 같이. 이건 원래 대표 예제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7번.
7번을 보게 되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PA가 3분의 1이고 PA가 3분의 1이고 PA 합 B가 9분의 5인데 PB를 구하지 않았거든. 그럼 우리 확률을 더 쓰면 여기 기억하고 있나? 뭐랑 똑같다고 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과 똑같습니다. 혹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을 까먹었니? 나 기억하고 있니? 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랑 그러니까 원래 N이었을 때 그 구조랑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1학년 때 열심히 살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 봅시다. 그럼 6분의 5는 PA가 3분의 1이고 PB는 X라고 잡자.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이거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곱하기 PB를 쓴 거야. 근데 쌤이 지금 PB를 뭐라고 잡았어? X라고 잡았지. 여기 3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써서 계산하면 X값이 딱 나오는 거. 괜찮니? 너무 간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자, 지우와 서준이가 합격할 확률을 각각 4분의 3, 3분의 1이고 서로 뭐래? 서로 뭐래? 독립이래.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모두 합격할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4분의 3 곱하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곱하면 된다. 독립일 때는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된다. 오케이. 두 번째. 한 명은 합격하고 서준이 불합격한.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불합격한 확률을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에서 모두 떨어지는 확률을 빼는 거야. 그래서 1 빼기 지우가 떨어질 확률이 4분의 1, 서준이가 떨어질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괜찮?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224번 한번 풀어볼래? 102쪽에 224번. 102쪽에 224번. A와 B는 서로 배반이래. 그 말은 A와 B의 교집합이 뭐? 공집합 이런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P의 합비가 P가 B가 같다 이렇지. 그 다음에 PA 교시가 A와 C는 독립이라는 말은 PA 교시가 PA 곱하기 PC와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값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P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잘 나왔어? 수현이 잘 나왔어? 틀렸어. 헤헤헤헤. 변명은 그러면 그 요번 턴은 그냥 띄어서 해도 괜찮을까? 아이리가 매우 착했습니다. 아이리가 끄떡끄떡 해줬어. 바로 할게.